수완나품 공항이 갑작스러운 혼란에 휩싸였어요. 끝없이 몰려드는 사람들, 짐을 찾지 못해 불안에 떠는 얼굴들, 그리고 항의하는 목소리들이 공항을 가득 채웠어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대규모로 추방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불과 며칠 사이 평화롭던 공항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귀국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국의 경제적 현실과 한국과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절박한 사연들이 얽혀 있었어요. 저는 그 중심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혼란은 어떻게 끝날 것이며 한국과 태국은 다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린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완나품 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장 직원이죠. 제가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제게 있어 정말 운이 좋았어요. 공항의 현장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기까지 수많은 경쟁을 뚫고 까다로운 면접 과정을 거쳐 어렵게 자리를 잡았죠. 안정적인 직장이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항은 늘 활기로 가득 찬 공간이었고,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경험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나 최근 공항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대규모로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되면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수완나품 공항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해졌어요. 갑작스럽게 몰려든 인파는 공항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고, 그 여파로 공항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바쁘던 공항이었지만 이번 사태는 그 규모와 혼란이 차원이 달랐어요. 몸은 물론 마음까지 지쳐가는 이 상황은 제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업무는 끝없이 이어졌고, 분노와 불안에 휩싸인 승객들은 짐을 찾지 못해 항의하거나 물건을 던지며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어요. 이처럼 복잡한 감정이 공항 곳곳에 퍼지면서 그 압박감이 저 역시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은 공항 직원으로서의 사명감조차 흔들리게 만들 정도였죠. 더욱이 태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단지 물리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던 것은 고국에 돌아와 느끼는 안도감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상처였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무너진 후 자신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드러났고, 그로 인해 저는 감정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긴장 속에서 매일 공항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황들은 저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왜 불법 체류라는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을 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에서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태국에서의 평균 임금은 한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최저 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약 300에서 350바트, 한국 돈으로 1만에서 1만 2천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 달 열심히 일을 해도 한국 돈으로 30에서 35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되지 않죠. 반면 한국의 최저 임금은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했을 경우 약 7만 7천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죠. 태국의 월급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히 몇 배가 아니라 거의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태국인들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태국의 농업이나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혹은 실업 상태에 있던 청년들은 한국에서의 더 나은 임금과 생활 조건을 꿈꾸며 불법 체류를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나 소규모 상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태국에서 받는 임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에서 몇 달만 일해도 태국에서 몇 년간 모아야 할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은 이들로 하여금 큰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 것이죠.
또 다른 예로 태국의 젊은이들 중 상당수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 지인은 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이 어려워 한국에서 요리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벌면서 태국에서 받는 임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수입을 올렸어요. 그는 이 돈으로 고향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나중에 작은 식당을 차리는 꿈을 꾸며 불법 체류를 감수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법적이었고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추방이라는 대가였어요. 그들이 돌아온 공항에서 마주한 불안한 표정과 지친 몸을 보며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절박했을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법 체류는 긴급한 문제 해결책이 아니었고 그들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어요. 공항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그 위험을 감수한 이유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둘러싼 태국 경제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태국의 경제적 상황이 한국으로 떠나려는 사람들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불법 체류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점점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태국의 경제는 겉으로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 성장의 혜택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업 종사자들이나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여전히 매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농촌 출신의 이웃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해도 겨우 330바트, 1만 3천 원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월급으로 따지면 9,000바트, 4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도시로 이주한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태국의 대도시인 방콕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의 한 친구도 대학 졸업 후 방콕에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고작 월 1만 5천 바트, 60만 원도 못 받는 작은 회사에 겨우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늘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죠. 그렇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 떠나 더 나은 임금과 기회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한국은 태국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나라로 여겨졌어요. 한국의 경제적 번영, 발전된 사회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접한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은 많은 태국 젊은이들의 동경을 불러일으켰죠. 제가 일하는 공항에서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태국인 승객들을 자주 볼 수 있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관광 목적이 아닌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이해되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비자로 한국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거나 중개인을 통해 위장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 승객은 한국에서 식당에서 일하며 한 달에 200만 원 약 6만 바트를 벌었는데 그 돈은 태국에서 몇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고향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작은 가게라도 차리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도 추방되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태국의 실업률은 청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죠. 저도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을 봐왔어요.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월급이 너무 낮아서 스스로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불법 체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 중 일부는 한국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항상 무겁게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그들의 피로에 찬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그들의 고단한 선택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불법 체류를 선택한 그들이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향으로 돌아온 후의 불확실한 미래뿐이었어요.
공항에서 매일같이 태국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마주하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귀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가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국의 관계는 점차 얼어붙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부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밀매나 불법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가담한 사건들이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단지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갔을 뿐이고 범죄와는 무관했지만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태국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퍼져나갔어요. 제가 알고 지내던 일부 승객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들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그 결과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던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입국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죠.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희 공항에서도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며 귀국하는 승객들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표정 속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밴 코리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며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SNS에서 이런 해시태그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부 태국의 유명인들이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태국 내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저희 공항에서는 한국에 입국을 거부당한 승객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고 그들을 보며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들이 느꼈을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지 공감이 되었거든요. 이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태국과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그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고 해요.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인들이 대규모로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양국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이전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는 바로 태국의 관광업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기 시작했죠. 관광업은 태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은 중요한 고객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한국인들의 방문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많은 관광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켓, 끄라비, 그리고 코사무이 같은 태국의 유명 관광지는 평소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푸켓에서는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리조트와 호텔 레스토랑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곳들이 한산해진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리조트 매니저는 예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전체 고객의 30% 이상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그 수가 거의 10% 미만으로 줄었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는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직원들조차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 활기 넘치던 그곳이 이렇게나 조용해지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던 쇼핑몰과 시장 그리고 명소들이 점점 한산해졌어요. 제가 공항에서 만난 한 상인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찾지 않으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하며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들 예를 들어 짜뚜짝 시장이나 시암스퀘어 등지에서도 한국인들이 자주 쇼핑을 즐기던 모습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어요. 그 상인들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지 물건을 사는 손님이 아니라 그들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만큼 그들의 부재는 더욱 뼈아프게 느껴졌을 겁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것은 관광 명소와 상점들 뿐만이 아닙니다. 항공업계 역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일하는 수완나품 공항에서도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공항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매일같이 한국인 승객들로 북적이던 출국장이 지금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 공항의 한 동료는 항공사들마저 한국 노선을 줄이면서 우리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말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공항 직원으로서 저 역시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관광객 수의 감소를 넘어서 태국의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태국에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재는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들에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죠. 레스토랑, 카페, 호텔, 그리고 기념품 상점까지 모든 곳에서 한국인들이 차지했던 비중이 컸던 만큼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나 큰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태국 경제가 얼마나 한국인 관광객들에 의존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태국은 한국 간의 관계 회복이 절실히 원하고 있어요. 태국의 새로운 총리도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재구축하려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태국 정부는 불법 체류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는 결국 양국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의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한국과 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다시금 신뢰를 쌓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공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태국과 한국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면서 그동안 한국인 승객들과 쌓은 작은 인연들, 그리고 그들의 미소가 생각날 때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곤 했어요. 그들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웃으며 여행을 즐기고 저희 공항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단순한 공항 직원이지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양국 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조금 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정치나 외교는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일상에서 마주하는 태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다시금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예전과 같이 태국을 다시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적 교류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예전에 좋았던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